국민의힘 탄핵 각하 촉구 총공세 릴레이 시위 탄원서 제출까지. 자, 얘네들이 이제 탄핵 각하 촉구라고 합니다. 탄원서를 제출했는데 나경원 의원 등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윤석열 탄핵 심판을 각하해달라는 취지의 2차 탄원서를 헌재냈다고 해요. 근데 탄원서 명단에 권영세, 권성동 빠져 있습니다. 왜냐? 이 양반들은 탄핵 경력직들이거든. 탄핵 인용을 확신하고 있으니까 여기다 안 쓴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탄핵 각하라는 표현을 씁니다. 변이 돼도 탄핵 각하라는 얘기를 하면서 방송에서 막 떠들더라고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인데, 자, 기각하고 각하가 뭐가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기각, 형식적 요건은 갖췄지만 내용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생각하는 무죄, 무죄 판결, 이게 기각입니다. 심리 후에 내려지는 겁니다. 그리고 상급법원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어요. 헌재는 상급법원이 없죠. 각하는 뭐냐? 소송에 필요한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건 뭐예요? 심리 자체를 안 해. 그러면 요건 보완 후에 다시 소를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헌재도 마찬가지예요. 각하가 되면 다시 요건 보완해서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심리가 다 끝났잖아요. 변론이 다 끝났잖아요. 근데 지금 와서 무슨 각하입니까? 기각하고 각하의 차이점은, 기각은 재판을 다 진행해 보고 이거 무죄야. 이게 기각이고요. 각하는 재판하려고 딱 왔는데 야, 이거 뭐야? 재판할 깜도 아니야. 꺼져. 이게 각하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뭐 하고 있어? 탄핵 각하 촉구하고 있어요. 변희재도 각하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뭐야? 기각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얘네들이 봤을 때도. 그러니까 각하라는 말을 쓰는데 심리가 다 끝났어. 심리 전에 각하가 가능하지, 심리가 다 끝났는데 무슨 각하를 합니까? 얘네들의 노림수가 지금 말도 안 되죠. 얘네들도 탄핵 기각이 불가능하다는 걸 아니까 기각이라는 말을 못 쓰고 각하하라는 거예요. 얘네들도 알아. 아는데 말도 안 되는 떼쓰기 하는 거고, 이거는 극우 세력들, 자기 지지자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겁니다. 보여주려고. 헌재 판결이 왜 늦어질까? 너무 답답하다, 불안하다. 속 시원한 내용 보겠습니다. 이 결정문이 계속 뭐 쪼꼬투리 하나, 심표 하나라도 나중에 이제 그 윤석열 측 저 극우 폭동 세력들에게 빌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폭동하라고 할까 봐. 네, 그래서 아마 최기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문구를 가장 완벽하게 다듬기 위해서 시간이 좀 걸리신다고 생각하고, 또 윤석열 측에서 주장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 법 절차 관련해서 이의 제기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일일이 평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하나를. 아무리 말이 안 돼도 다 왜 말이 판단을 안 해줘야 돼요. 되는지를 다 담아야 그렇습니다. 하는 상황이니까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늦어지고, 또 약간 판사님들은 네. 판결문에 되게 집착하시면서 이게 그렇죠. 역사에 남기 때문에 이 정도 엄청 부심이 있으시더라고요. 더군다나 이거는 영원히 남잖아요. 영원히 남아서. 어마어마한 판결인데 그래서- 박근혜 때하고도 비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명문을 만드시기 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좀 예측해 봅니다. 이런 이제 결정문 초고를 제가 만들면 예. 나머지 7명 재판관이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보안 유지 때문에 재판관들만 봐야 되기 때문에 아마 밀봉한 봉투를 가지고 7명의 방에 다 따로 보내야 되고요. 근데 방이 이제 두 층에 걸쳐 나눠져 있는데 그걸 보고 조금씩이라도 수정해서 다시 돌아오면 그걸 또 다시 고쳐서 다시 밀봉해서 따로따로 보내줘야 내 뜻으로 되고. 문구가 좀 다릅니다. 네. 근데 요게 시간이 생각보다 많이 걸리고 보안 유지도 해야 되면서 한자 한자 봐야 되니까. 연구원들도 내용을 몰라요? 지금 그러니까 보고서가 한번 올라간 이후로는 전면 차단됩니다. 자, 헌재 판결이 왜 늦어지냐? 윤석열이라서 늦어지는 거예요. 얘네들이 법 가지고 꼬투리 잡고 하도 지랄하니까 하나도 꼬투리 잡혀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길어질 수밖에 없고, 자, 서로 이제 평일에서 판결문을 쓰면 보안으로 밀봉을 해서 서로의 판결에 대해서 7개가 다 따로따로 방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문장은 이렇고 자기 생각들을 첨언해서 다시 보내고,
이 과정을 계속 하고 있는 중이라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 다른 대통령에 비해서 오래 걸리는 이유는 윤석열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라도 꼬투리 잡혀선 안 된다. 자, 얘네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게 뭐냐? 사실관계 가지고 다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절차적 하자 이거예요. 하자가 있느냐 없느냐로 집요하게 물고 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헌법재판관 8명은 윤석열이기 때문에 꼬투리 잡히지 않기 위한 너무나 완벽한 판결문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겁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아, 시간 오래 걸릴만 하다. 그렇지. 내가 헌법재판관이라도 상대가 윤석열이고 다 법 전문가들이에요. 법꾸라지들 잔뜩 포진돼 있고 검찰 여전히 윤석열 편이고 그러면 내가 재판관이어도 말꼬투리 잡히면 개망신 아닙니까? 꼬투리 잡혀가지고 이게 만약에 뒤집어진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면 꼬투리 잡힐 만한 것 때문에 저 극우 도라이들이 또 폭동을 일으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문장 하나, 단어 하나, 쉼표 하나 완벽하게 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판결이 박근혜 때나 노무현 전 대통령 때보다 더 길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탄핵 기각이 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이것도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자, 이것도 안심해도 된다. 보겠습니다. 심신의 안정을 위해서. 헌법재판소 연구관을 그러니까. 하셨어요. 최기상 간사께서. 아, 연구관 하셨으니까 또 빠삭하시겠네요. 2번에 걸쳐서 4년 했습니다만 네. 네. 그때보다는 훨씬 박근혜 대통령 사건 때보다는 훨씬 더 재판관들의 의지나 실력 이런 부분 감안했을 때 그래서 더더욱 기각은 단 한 분도 안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리고 있습니다. 너무 제가 그럼 엄청 긴장 상태죠 지금. 일반인들이 우려하는 예를 들어 정영시 재판관이라든가 또 보수성형 재판관 저쪽에서 3명 정도는 우리가 확보할 수 있다 등등등 얘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커리어나 성향도 아실 거 아닙니까? 법관을 하셨으니까. 이 진보 보수를 떠나서 이런 사건 앞에서 그분들이 그 자기 정치적 성향이나 이런 거에 말려 들어갈 만 합니까? 이 질문이. 이게 전혀 아니고요.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 기각을 얘기하시는 분들한테는 제가 늘 반문을 하는 게 네. 근거를 대시라. 그리고 결정문을 한번 써보시라. 아, 라는 말씀을 기각 드리는데 결정문을 쓸 수가 없다? 결정문을 써야 되는데 이분들은 다 판사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 앞에 사실 인정을 하고 이 사실 인정이 헌법이나 법률 어디가 위배된다고 판단. 설치를 하고 이게 파면 사유냐 아니냐는 헌법재판의 기준이 이미 있습니다. 박근혜 사건의 대통령 사건 선례도 있고 단계가 첫 번째 이게 사실이 아니냐를 사실 정하는 인정. 거. 사실 인정 그게 첫 번째인 거죠. 첫 번째를 쭉 쓰고요. 그러니까 누구는 이런 주장하고 누구는 반대 주장하는데 어느 쪽이 사실이야? 이걸 하는 겁니까 먼저? 네, 그 사실 인정을 하는데 뭐 가장 단순하게 포고령 어. 그 온 국민이 다 아시잖아요. 네. 근데 포고령 내용 자체만으로도 이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그 하나만으로도 파면 사유입니다. 네. 하나만으로도 헌법재판의 기준에 헌법재판소 네, 사무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이것은 위헌이다 이렇게 어. 인정을 하셨죠. 포고령이 이미 네. 근데 그게 각하돼야 된다, 기각해야 된다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본인이 그걸 써야 되잖아요. 네. 쓸 수가 없다니까요. 이게 위헌인데 왜 각하냐? 네. 어. 위헌인데 왜 기각이냐? 이게 설명이 안 돼. 이보다 더 중한 파면 사유가 전 세계적으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꼭 반문을 해주셔야 돼요. 그렇게 그런 게 5개나 된다. 5개나 된다. 선관위도 네. 쳐들어가고 네. 국회도 쳐들어가고 국무회의도 거치지 않았고 우리가 본 것들 이거 하나하나를 다 날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부 날려야 되죠. 네. 그게 불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죠? 불가능하고요. 나도 그리고 불가능한 것 같아. 법원에서 불가능해요. 조금 묘한 판결이 나올 때는 모든 정보가 판사들만 알 때입니다. 국민들은 모를 때. 근데 이 사건은 국민들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생중계가 됐으니까요. 그러니까 다른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판사들이 그래서? 자기들만 알고 있는 정보 하에서 깜짝 결정할 때는 가끔 잘못된 결정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온 국민이 처음부터까지 다 아시고 변론 과정에서 다 아시고 저희도 다 알고 있고 그래서 이거를 넘어가려면 아무 방법이 없다. 한 글자도 못 쓸 겁니다. 자, 탄핵 기각 걱정할 필요가 없다. 판결문을 써야 되는데 기각되려면 자, 포고령 얘기만 해도 이 포고령이 위헌이 아니다. 적법하다라는 논리를 써야 돼요. 쓸 수 있겠느냐? 못 쓴다는 겁니다. 5개나 있어요.
5가지인데 사실 5가지 중에 하나만 위반해도 그냥 파면인데 지금 헌법재판관들은 이 5가지를 전부 다 지금 다 심의를 하고 평의를 하고 이게 뭐가 문제인지 전부 다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고요. 윤석열 탄핵은 기각될 수가 없다. 그것만큼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고요. 모두가 대한민국의 모두가 탄핵 기각을 예상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 놈들조차도 탄핵 기각을 얘기하지 않아요. 탄핵 각하라고 얘기하잖아요. 기각은 불가능한 거예요. 탄핵은 100% 인용됩니다. 스트레스 받지 말고 걱정하지 마시고 조금만 기다리시면 끝납니다. 예.